안녕하세요, 방영준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수, 목, 금, 토 4일 남았네. 4일 남았는데 오늘 제가 특별한 서비스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항상 제가 대한민국 1% 블루오션 개발행 허가권이 공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100%는 다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이 개발행 허가권에 대해서 오늘 제가 95%는 공개할게요. 딱 공개 안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하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서류, 그리고 어떤 다른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꼭 필요하실 거예요. 제가 강의에서 다 못한 내용들은 이곳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제하고 오늘 또 교재를 구매해 주신 분들이 좀 꽤 되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25일부터 이렇게 한 5분 정도 6분 정도 교재를 구매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요거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4가지 사례가 있어요. 4가지 사례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 교재 926페이지,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92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926페이지부터 나와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설명 안 해드렸던 걸 여기다 제가 옮겨놨어요. 왜냐면 유튜브 강의에서 뭐 100% 제가 딱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제가 95% 정도는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개발행 허가권, 개발행위 허가가 살아있는 토지를 많이 낙찰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당합니다. 왜 당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리외신 사례는 제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 말씀드렸죠. 개발행 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이건 아니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내면 개발행 허가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 지리외신에 나와 있다고 제가 또 이거 내용 상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결론이지 이 내용은 밑에 내용은 달라요. 상세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이게 뭔 내용이냐면 토지가 있어. 여기다가 이제 개발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건축물이 없는 상태예요. 건축물이 없는 상태.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것은 토지의 개발 행위를 받고 일단 지하 굴착 작업을 한 경우, 그 다음에 토지의 개발 행위를 받고 건물이 있는 경우, 이 2가지 경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요것은 매일매일 강조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 국토해양부 지침 있죠? 국토해양부 지침. 요것도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고.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찾아보세요. 제 교재가 48만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요것은 뭔 내용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A 소유, 이것도 A 소유일 때 이게 경매로 넘어갔잖아, 둘 다. 그러면 이게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가 건축 허가 명의 변경 서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2개의 판례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처음 보셨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 교재 없는 분들은 뭐 타이핑을 치든지 뭐 캡처를 하시든지 해서 요걸 한번 보세요. 그죠?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926페이지부터 나왔으니까 926페이지부터 나와 있거든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판례는요 요거예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죠? 지하에 구착 작업이 되어 있고 지하 2층 상태에서 뭐 H빔도 서 있고 뭐 그러겠죠? 지하 2층은 뭐 공사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도 있고, 그죠? 이 2층, 지하 2층이죠. 1층 바닥도 있고 2층에 천장도 있는 거겠죠. H빔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가, 그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가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사항인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는 건물이 있는 경우, 또 제가 이거 설명드릴 거, 이 설명 하나 하고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것은 요렇게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경우인데 구조물이죠. 이걸 구조물이라고 하죠. 이런 거 대부분요. 그죠? 자, 내가 이 토지만을 낙찰받았어. 토지만을 낙찰받았어. 그러면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거 요런 그림이겠죠.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이겠죠. 그죠? 요렇게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죠? 바닥에 이 물과는 관계없어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벽에 콘크리트 공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1층도 있고 지하 2층도 있고 지하 1층도 있다. 이런 경우도 이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걸 판례를 보면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가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사항인지 요구하고요. 구조물이 토지 소유자의 근원에 의한 것인지 또는 타인의 근원에 의해서 부합된 것인지 그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오늘 제가 짧게 하고 이제 그 연말이 좀 4일 남았으니까 앞으로 4일 동안은 제가 좀 강의를 안 할 거예요. 저 좀 쉴 거고 4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쨌든 자, 요것이 어떤 판례냐면 자, 토지가 이렇게 있어. 구착공사를 했겠죠. 그 다음에 지하 2층 있어요. 여기 지하 2층, 지하 1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구조물이라고 해요. 이게 구조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 토지가 경매로 나왔어요. 그리고 낙찰자가 있어요. 낙찰자는 이 토지를 낙찰을 받고 개발행위 허가권 살아 있으니까요. 개발행위 허가권 살아 있으니까 자, 관할 행정청이죠. 허가를 내준 행정청에 이 잔금을 매각대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을 했는데 시청에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서류가 아니다. 이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서류가 아니다 해서 반려를 시킨 거예요. 반려를. 그럼 이 사람은 이게 뭐가 돼 있어요? 낙찰자는. 그죠? 자기는 토지에 부합된 줄 알고, 그죠? 토지에 부합된 줄 알고 부합물인 줄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이 토지 소유자의 것인 줄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 왜 마우스가 왜 이러냐? 이게 첫 번째는 이 토지 소유자, 원 토지 소유자의 부합물일 수도 있고, 그죠? 두 번째, 제3자의 근원에 의해서 설치된 구조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3자의 근원에 의해서, 권한에 의해서 설치된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이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구조물이라든가 건물에 관한 건축 명의자 변경 신고는 될 수 없다. 그런 판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르죠. 자, 그럼 제 판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나머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보십시오.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및 매각물건 표시를 이 사건 토지 각 토지로 하는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첨부하였다. 그죠? 그런데 피고는 행정청에서는 변경 전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하고 대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보완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만 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정청, 허가를 내준 행정청에서는 이것은 이 건물에 관한 것은 없다. 토지에 관한 것만 있다. 토지에 관한 것만.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는 당신이 낙찰받은 건 토지일 뿐이지. 그죠? 토지와 같이 있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청서가 이 건물의 구조물에 관한 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낙찰자는 한동안 곤욕을 겪은 사건입니다. 이게.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이제 답은 있죠. 그죠? 답은 없을 수가 없죠. 뭐 해결책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행정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토지만 낙찰받았다. 그런데 이 구조물에 대해서 건축을 하려면 어떤 구조물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물에 대한 근원이 없다. 그래서 당신은 건축 명의자 변경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건데 법원에서도 맞다. 행정청 말이 맞다. 당신은 토지만 낙찰받은 거다.
이 구조물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근원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해결책은 이 판례에 나와 있어요. 이 판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죠? 잘못 알고 있다가는 또 깊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제 판례 잘 제가 중요한 것들 다 밑줄 쳐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게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짜리가 나와 있는데 이 구조물은 매각에서 제외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토지가 있고 위에 건물도 있어요. 이 건물은 촉탁등기 아시죠? 촉탁등기. 사용 승인이 안 났어. 사용 승인이 안 났지만 그 저당권자가 촉탁으로 인해서 이 건물을 같이 일괄계엄에 청구한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안 났고, 사용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물장도 없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등기부도 없을 거죠. 당연히 지목도 변경이 안 됐겠죠. 그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건물하고 토지를 다 낙찰 받았어 이 사람이. 그죠? 이것도 A 소유, 이것도 A 소유였는데 둘 다 낙찰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건물도 등기, 토지도 등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청을 낙찰자가 했을 거 아닙니까? 낙찰자가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오케이, 맞아, 건물도 네 거고 토지도 네 거니까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줘라.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당연한 거죠, 이것은요. 아까 국토교통부 지침도 있었고, 그죠? 제가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국토교통부 지침하고 2019년에 나오는 따끈따끈한 판례예요, 여러분. 따끈따끈한 판례니까 잘 기억했다가 교재 없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캡처하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들 이런 거 맞닥뜨릴 수 있어요. 맞닥뜨릴 수 있고, 우리가 공무원을 설득하려면 이런 판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판례가 필요하고 공무원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무기도 없이 막연히 공무원한테 가면 안 돼요. 공무원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공무원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낙찰자가 건물 등기상, 건물 등기부를 갖다 준 거죠. 건물 등기부를 갖다 주고, 물론 토지 등기부도 갖다 줬겠죠? 그죠? 그러면 이 건물도 낙찰을 받은 거고, 그죠?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청서가 될 수 있다. 건물 등기부를 갖다 주면 낙찰 받은 사람은. 그죠? 아까 같은 경우는 토지만 낙찰 받았고, 이 구조물은 제3자의 것이니까, 3자의 근원에 의한 것이니까, 이것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을 받았을 때, 근데 이런 경우, 구조물이 제3자의 근원에 있을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소송하면 돼요. 밑에 그 판례에 그 판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판례는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제 교재는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싹싹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니까, 요런 경우는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그러니까 등기부 갖다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압류 등의 촉탁 등으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매각되고 완납 증명서라든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갖추어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에 각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야 된다. 피고가 말 그대로 행정청이거든요. 행정청. 허가를 내준 시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그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마다 다 100% 공개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대충 피 본다고요, 피봐. 아까 같은 경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지류외신이 있죠. 지류외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국토교통부 지침 시달이죠. 지침 시달. 이것은 건물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었을 때, 이것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행 허가권이 살아있을 때. 세 번째, 구조물. 이 구조물이 제3자의 근원에 의해서 부합된 것일 때. 왜? 원고는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내가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이 구조물은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물이라고 인정하죠. 그죠? 독립된 건물로 인정됐죠. 그래서 원고는 이 구조물이 토지의 부합물이다. 부합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에서는 근원이 없이 없는 부합물은 그죠? 소유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제3자의 근원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한다면 이 구조물은 낙찰자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당연하죠. 그죠? 그죠? 요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였죠?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자, 이게 일괄매각으로 진행됐을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죠? 등기부 플러스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내면 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청이 되냐 안 되냐 그거죠.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세한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이라는 게 약간 토시 하나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렇게 자꾸 제 교재를 구매하라고 하는 이유는 제 강의만 듣고는 여러분 내용을 다 파악 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 어느 때든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교재가 자기만의 무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개발행 허가권 또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청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예, 앞으로 이제 2022년도 다 갔는데 2022년도 이제 그 12월 달 남은 기간에 이제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좀 저도 쉬었다가 1월 한 5일 정도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할게요. 그때부터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좀 더 깊이 있는 거, 이제 1월 달부터는 좀 권리 분석부터 해서 아주 좀 깊이 있는 강의를 조금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 위주로 많이 설명할 거예요. 지금까지 제 교재가 한 1200페이지 정도 되죠. 그 교재를 다 습득하신 분들은 정말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 유튜브 여기저기 기웃되시는 분들은 찢어진 신문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지식을 짜맞추기 하실 건데 그런 경우는 결국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들의 정말 좋은 교재가 있으면 그거 꼭 구매하셔서 정말 선수가 되십시오, 여러분. 부동산은요 1%의 흠집이라도 있으면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요. 그죠?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단언코 자신하건대 제 교재 1200페이지 하나면 토지든 권리 분석이든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 강사 수준 이상으로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고요.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말까지는 제가 요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달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2월 달까지는 요 가격으로 지금 55만원에서 지금 48만원으로 내린 거죠. 기존에도 다시 환원한 건데 어쨌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정말 한번 낙찰하는 것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공부도 제 강의는 1000페이지 정도 되지만 강의하고 같이 들으면 한 열흘이면 다 공부 끝나요. 여러분 진짜 심도 있는 강의, 깊이 있는 강의, 뭔가 여러분들 인생 역전을 하고 싶으면 그죠? 하고 싶으시면 저랑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교재 구입 시 혜택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입찰 시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입찰 시 무료 상담도 같이 저랑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교재 구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